네, 안녕하세요.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 수업 조교 이경환입니다. 네, 이번 실습 영상을 통해 익숙하진 않겠지만, 코드와 좀 친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두 분의 조교님이 설명을 하실 예정이고, 제가 앞부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료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했으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차근차근 보시면,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 앞에 보이시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제 이 사본으로 실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전처리 파트는 아래 목차 순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데이터 탐색 파트와 시각화를 통한 데이터 탐색 파트는 제가 담당을 하고 그 이후에 이 데이터 클리닝, 그다음에 이 변환 등은 이현서 조교님이 수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먼저 필요한 패키지를 임포트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불러올 예정입니다. 네, 보시면 어 import g down 이거는 뭐냐면 이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건데요. 그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파이썬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 아이디라고 해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그 파일마다 고유한 아이디가 있는데 이 코드에서는 이 다운로드 하려는 그 파일의 이 아이디를 미리 변수에 저장을 해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는 구글 드라이브 링크에서 가져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파일 URL 생성. 어, 구글 드라이브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URL을 이렇게 만들고 위에서 가져온 파일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링크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 다운로드 이 줄에서는 이제 그 G다운 라이브를 사용해서 파일을 실제로 다운로드하고 다운로드된 파일은 이제 다운로드 파일 CSV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운로드 과정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어, 그리고 뭐 CS 파일 읽기 해서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작동을 하시면, 그 실행을 하시면 이제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PD,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다룰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거고 이제 그걸 A/B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데이터를 담아 이제 이후에 분석하거나 아니면 시각화 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데이터를 탐색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데이터 형태와 이제 구조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ahead라는 이제 함수를 쓸 건데요. 이게 뭐냐면 데이터를 불러온 후 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 중 하나는 이제 head 메서드를 통해서 몇 개의 행을 확인하는 것이다. 확인하고 싶은 행의 수가 있다면 이거 안에 보고 싶은 행의 수를 기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헤드라는 것은 이게 쭉 엄청나게 많은 행이 있지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행만을 보여주는 그런 메서드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숫자 2를 집어넣으면 두 줄만 보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를 잠깐 살펴보면 이게 그 설명을 제가 앞에서 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 2019년 에어비앤비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에어비앤비 숙소의 가격을 예측하는 데 위한 그런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그런 데이터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에어비앤비 숙소 이름들, 그다음에 호스트 아이디, 호스트 네임, 그다음에 지역, 뭐 브루클린인지 맨하튼인지 뉴욕시에 있는 이제 데이터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쭉 보시면 위도 경도부터 해서 룸 타입, 가격, 그다음에 최소 숙박 일수, 그다음에 리뷰 개수 등등등 최근 리뷰 개수, 한 달에 리뷰 몇 개인지, 그다음에 포스트 아이디 리스팅 카운트 개수, 그다음에 어벨리티 360을 어떻게 그 예약이 되는지 예약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날, 그 뭐 영 같은 경우 이제 예약이 안 된다는 거겠죠. 네. 그러한 데이터를 가진 파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말 이 너무 많은 파일이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려면 이 쉐이프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보시면 이제 48,895개의 행과 아까 보신 16개의 칼럼들, 그래서 열로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디스크라이브는 이제 디스크라이브 메서드를 통해서 이제 통계값을, 기초 통계값을 얻을 수 있는데요. 디스크라이브를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어, 이 전체 개수, 아까 말했던 48,895개가 뜰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최대 최소 4분위수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쫙 볼 수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제 인포 함수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데, 보시면 뭐 데이터 타입이 나오죠. 보면 정수형 혹은 뭐 실수형 등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데이터의 구조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보신 컬럼들의 속성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크 메서드는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중복되지 않는 유니크 값을 찾아서 이제 반환해주는 메서드인데, 보시면, 어, 네이버후드 그룹이라는 열에는 브루클린, 맨하튼, 퀸즈, 스테튼 아일랜드, 브롱스라는 이제 뉴욕시의 그 아시다시피 5개의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정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에는 5가지의 어, 자료들이 이제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 이제 F로 이제 그 밸류 카운트는 뭐냐면 어, 이 고유한 값들이 각각 몇 번 등장했는지 세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는 에어비앤비의 숙소의 개수, 그 지역별 숙소의 개수를 볼 수 있는 거겠죠. 보시면 네이버 그룹의 맨하튼은 이만큼, 브루클린은 이만큼. 그러니까 맨하튼과 브루클린에 제일 에어비앤비 숙소가 많다라는 것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사실 CSV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아서 이걸 한꺼번에 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함수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탐색해 보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EDA라고 하는데 어, 여기서 보시면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기초 통계량을 계산하고 데이터 분포를 시각화하며 변수와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사실 라인 그래프는 그려보려고 했는데 지금 데이터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지도 않고 사회가 좀 애매해서 요거는 이제 패스를 하도록 하고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히스토그램은 데이터를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 속하는 데이터 포인트의 빈도를 막대로 나타내서 데이터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함수를 통해서 이러한 지금 시각화를 할 수 있었어요. 어, 보시면 이 16, 이거는 무슨, 이게, 픽 사이즈 16은 뭐냐면, 가로 10인치, 세로 6인치를 통해서 이 도화지를 만들겠다. 그러한 얘기고, 즉, 화면에 그려질 때 크기를 결정하는 그런 코드이고요. 이제 SNS 히스플랫에서 요 코드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시본, 이게 시본 라이브러리의 약자인데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프라이스 열의 값을 기반으로 히스토그램을 만들겠다. 근데 이 KD, 이 폴스가 이게 뭐냐면 그 커널 밀도 추정 곡선을 이제 KDE라고 하는데 그걸 false, 그러니까 true가 아니라 false라면 그리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 컬러는 요 히스토그램의 색상, 요 색상을 결정하는 건데 초록색 계열을 나타내는 그러한 코드 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이 타이틀에 대한 이름을 저희가 입력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Y축, X축에 대한 라벨 값을 해주시고, PLT show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프라이스가 요 사이에 있고, 특히 이쯤에 많다는 것을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박스 플랫은 이제 다들 많이 논문이나 혹은 다양한 발표 등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데이터 분포와 이상치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되게 자주 쓰이는 박스 플랫이고요. 그다음 이거 여기서는 이제 에어비앤비의 지역별 분포와 이상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똑같이 이제 픽 사이즈가 10이면 뭐였죠? 10인치, 10인치의 도화지를 그리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여기서 아까 말한 그 데이터 불러온다 그러고 X축에는 네이버 그룹 네이버드 그룹 그다음에 Y축에는 360을 그 뭐랬죠? 어베러빌리티 이렇게 해가지고 색상은 플라즈마 색상으로 이제 그리겠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브루클린과 맨하튼에서 어 365일 동안 이제 365일 중에서 예약이 가능한 날이 가장 지금 적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인기가 제일 많다. 평균값을 보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을 그냥 한눈에 볼 수 있고 뭐 다양한 이 오차들도 볼 수 있으면서 그냥 어떻게 이제 이 지역별로 이용 가능한 날짜가 다르구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간단하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자주 많이 쓰이기도 하고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히트맵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히트맵을 이렇게 그리긴 하는데요. 보시면 어, 이 각 열을 각 열일이 해서 뭐랄까 각 열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히트맵을 통해서 만약에 빨간색으로 갈수록 더 상관관계가 높고 양적 상관관계로 그다음에 부적 상관관계는 이제 마이너스 1로 갈수록 그렇게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보시면 이제 그 뭐였죠 이거 그 정수형이랑 이제 실수형 이 열들만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 이게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려면 그 숫자를 통해서 되지 갑자기 뭐 브루클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문자형 자료형 데이터로는 이 수치 계산의 상관을 볼 수가 없어서 숫자형 숫자형인 이제 열들만 선택을 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고 이제 상관관계를 보는 어,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나타내고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가 강한 양의 상관관계,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의미인 그런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 한다.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제 마스크는 뭐냐면 삼각관계 이 행렬의 위쪽 삼각형 부분을 이제 가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NP 트리 요게 뭐냐면 이 요걸 만든다는 건데 이거를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중복된 정보를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볼 수 있게 원래 하는 그래프인데 요거를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고 요 코드는 뭐냐면 그 F는 피규어고 N은 엑스인데 전체 이제 F 그림판을 만들고 거기에 실제 AX 그러니까 플롯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1인치 9인치짜리 11인치 9인치짜리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그려질 축을 생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C맵 컬러 맵은 뭐냐면 아까 시븐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이 함수를 통해서 만들겠다는데 이 220과 10은 이제 색상을 의미하고요. 컬러 맵을 만들겠다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트맵 코드를 보시면 상관관계 행렬을 히트맵으로 나타낸다. 마스크 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다음에 색상 팔레트를 적용하겠다. 컬러 맵이니까요.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는 한쪽 색상, 음은 또 반대쪽 색상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빨강과 회색, 하늘색이 되겠죠. 네. 그다음 센터 0은 상관관계 값이 0인 부분을 기준으로 색상이 이렇게 분리되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이 스퀘어 트루 이거는 히트맵의 각 셀을 정사각형 모양으로 그리겠다. 이렇게 정사각형. 그다음에 요거는 그 뭐라 그러죠? 0.5
0.5의 두께로 설정하겠다 이거예요. 구분 선을. 이 선들을. 이게 더 두꺼워질 수도 있고, 얇아질 수 있는데, 그럼 요거를 0.5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컬러바의 크기를 이제 50%로 축소하겠다. 이 크기가 엄청 커질 수 있는데, 50%로만 축소해서 그리겠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돌리게 되면, 어, 이러한 데이터가, 이러한 시각화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되셨죠?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지치는 것 같아서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캐터 플롯은 이제 두 변수의 관계를 점으로 나타내서 보여주는 시각화 기법입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을 잡으면 그 산점도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뉴욕시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5개의 자치구로 되어 있으며, 이제 어떻게, 이 위도 경도를 통해서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열로서 존재했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봄으로써 실제 이렇게 에어비앤비 숙소 위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괜찮으시죠? 그다음에 이제 범주형 데이터 이데이인데요. 이제 이 범주형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성별, 지역, 제품명과 같이 어떠한 것을 특정한 범주로 구분한 결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정된 카테고리로 표현되면서 이제 숫자보다는 문자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는 이제 숫자만을 불러왔었는데, 이렇게 이제 문자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수, 이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프라이빗 룸 아니면 뭐 쉐어 룸 이런 것들을 숫자로서 만약에 코딩을 해놨다면, 프라이빗 룸은 1, 얘는 2, 얘는 3으로 했다면, 저희가 여기에서도 같이 볼 수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어, 로 데이터, 로 데이터가 이 문자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보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룸 타입을 볼 거고 플라즈마 색상을 통해서 이제 그릴 거다. 어떤 거를 카운트 플랫을 그릴 거다. 몇 개 얼마나 있는지 카운트를 세겠다 이거죠. 프라이빗 룸은 몇 개 있는지. 그래서 요 요 코드는 이제 뭐냐면 어, 이 현재 그려진 피겨 객체를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fig라는 변수에 현재 그려진 그래프를 담겠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뭐 그래프 크기를 조정하거나 다른 설정을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이 피그를 통해서. 그래서 보시면 피그를 통해서 10인치로 이제 하겠다라는 조정을 했고요. 사이즈를. 그래서 타이틀은 룸 타입으로 해서 코드를 작성해 보면 이제 쉐어룸이 가장 작은 걸 볼 수 있고 두 번째가 가장 많고 첫 번째가 두 번째로 많은 그러한 타입이다, 룸 타입이다. 뉴욕시 에어비앤비는 이러한 룸 타입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편하게 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파이 차트인데요. 파이 차트도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각화를 통하면 정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본 라이브러리의 그 컬러 팔레트 함수를 사용해서 파이 차트에 사용할 그런 색상 팔레트를 이제 이렇게 생성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파스텔, 그러니까 팔레트를 선택을 하고 이제 고유한 이 네이버드 그룹의 개수만큼 색상을 만들 건데 어, 이, 요거를 통해서 얻은 고유한 그런 값의 개수를 통해서 결정을 할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어디죠? 헥스. 이 컬러 팔레트에서 생성된 이 색상을 헥스 형식으로 변환을 하겠다. 왜냐면 이게 파이챗에서 색상을 이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그러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 차트를 그려보면 그 데이터에서 그러니까 이 네이버 그룹의 개수를 보고
그 빈도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파이 차트를 이제 난 그릴 건데 이 각 파이 조각의 백분율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할 거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 파이 차트가 이 90도에서 시작을 할 거다. 그리고 90도에서 시작하도록 회전을 시킨다. 근데 색상은 아까 내가 정했던 컬러를 따르겠다. 컬러리죠. 네, 그래서 파트 색상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타이틀 이렇게 생성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Y축은 필요가 없으니까 생략을 했고 그다음에 펠티 쇼를 통해서 이러한 파이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플라트 그려보고 싶었는데 마찬가지로 좀 이 데이터가 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후에 심리학 데이터를 활용해서 조금 분석을 하는 거를 영상을 찍을 예정인데 그때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그려보고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다른 데이터들 많으니까 학생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이제 데이터 전처리 2는 이현서 조교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